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강북 FM 나종입니다. 콩 반쪽도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말이냐 싶겠죠?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콩 반쪽을 나눠 먹은 건 아니겠지만 다들 어려웠던 시절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나눴습니다. 함께 나누면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물질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이웃과 서로 나누면서 마음도 풍요롭게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준비한 아마추어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피리 사달라 했어요. 4학년 때부터 이제 피리가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라. 그러니까 양반 시랑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중학교 문화대에 들어갈 적에는 알고하고. 제한 중국동포 이수호 씨는 본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보고 싶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게 전부여서 쉽진 않지만 20여 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서 가사를 400~500여 편, 곡은 수십 편을 만들었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작곡을 의뢰할 정도라고 하네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이수호 씨.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가사 가지고 있잖아요. 물에 탔어요. 정말 뭐 천여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상 제작도 해가지고 있어요. 영상 제작에 내가 노래 쓰고 작곡하고 다른 사람 선생님 작사님 작곡한 게 있어. 영상 편집이 한 50개 그래 돼요. 그래 지금 내가 노래 쓴 것만 해도 있잖아요. 한 400수 그 사호가.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죠. 이들을 위한 법 일부가 개정돼 좀 더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KCNTV 한중방송 전기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예, 혹시 선생님께서는 예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전 예상을 감히 못하겠는데 옛날보다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생각보다 좀 많을 겁니다. 네. 10월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21만 6,612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합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에서 한국 국적 취득자는 8만 5,728명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결혼 이민자까지 합치면 177만 8,918명으로서 80.3%를 차지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경기도가 72만 90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서울이 46만 5,885명으로 2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남이 13만 4,675명으로 6.1%를 차지하면서 3위가 되었습니다. 네. 그 외 시, 군, 구별로 따지면 안산시가 9만 2,782명으로 가장 많은 거주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수원시가 6만 7,073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화성시가 6만 5,040명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에 영등포구는 제일 많이 거주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줄어들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거는 중국 동포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까지 합쳐서 계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가 편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일부 개정됐다고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 출입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입국 관련 정책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선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에 대처하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중국 동포를 포함한 제한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런 수칙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1월 7일 토요일부터 정부는 새 거리두기 1단계를 발표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시키기로 했는데 이 정책은 외국인들이 모두 잘 지켜야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제한 외국인들도 더욱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수준의 생활방역, 지역 유행의 1.5와 2단계 수준, 전국 유행의 2.5와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총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네. 현행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분류했었는데요. 이번에 1.5와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모임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잖아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고 또 모임 행사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임을 하거나 단체 모임에 참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국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시로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두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들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해서 외국인들도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게 됐을 경우 이전과는 다르게 범칙금을 낼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출입국 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 명령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4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출입국 사범에 대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입국 명령 시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됩니다. 네. 이번에 개정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 등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며 우선 출입국 사범의 경우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범칙금을 내는 방법이 좀 더 편리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 않은가요? 네. 네, 또 거기에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 칠 수도 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실수하거나 자기 의도와는 달리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 시간을 늦추게 되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전에는 현금만 가능했군요. 그러면 어떤 점들이 불편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입국 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 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좀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서 본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요즘에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의 경우는 수수료가 0.5%가 부과됩니다. 네. 법무부는 이번 범칙금이 일시불로 납부하기 힘든 이런 분들을 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분납해서 납부하면 많은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하고 전과자 양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 중에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관련한 내용도 있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며 바로 출국 조치가 되는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범법 사실이나 도주 우려,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해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예치금을 일시불로 낼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이번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금입니다. 정상적으로 제때 출국했을 경우는 이 예치금을 다 돌려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국만 한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제도가 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개정된 법이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전기론 대표와 함께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